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옛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 중반으로 6살짜리 아이를 키우면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와의 길고 긴 싸움에서 승리한 며느리 전사이기도 하죠. 웃기시죠? 며느리 전사라뇨. 제가 서두에서부터 이 말을 하는 건 차차 제 사연을 들어보시면 공감이 되실 겁니다. 긴 말 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69살로 이제 곧 70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는 58살로 아직은 젊은 중년이시지요. 두 분의 결혼에는 약간의 사연이 있습니다. 둘 다 첫 결혼이 아니라 재혼이라는 점이었죠. 남편을 사고로 여윈 시어머니에게는 아들인 저희 남편이 있었고 시아버지는 전 부인과 안 좋게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아버지가 예전부터 의처증과 폭력 성향이 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중에서야 안 사실이지만 시아버지에게도 딸이 둘이나 있다고 하더군요. 물론 시아버지와는 절연해서 연락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결혼한 지 6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얼굴을 한 번도 보질 못했으니 말 다했죠. 첫째 딸은 미국에, 둘째 딸은 제주도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믿을 만한 정보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해도 자세히 물어볼 수도 없었죠. 저희 남편은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도 싫어하니까요. 저희 남편은 시아버지를 늘 못마땅해합니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재혼을 했으면 그 부인한테는 달라진 모습으로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의 시어머니와 재혼을 한 뒤에도 시아버지는 크게 변한 것 같지 않더군요. 개벌은 남 못 준다더니 저희 시어머니에게 가끔 손찌검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니 남편은 그걸 참지 못했죠. 세상에 그 어떤 아들이 엄마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걸 반기겠습니까? 남편은 자세히는 말은 안 하지만 그동안 시아버지하고 이혼하라고 어머니를 여러 번 설득했던 모양이더군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는 끝내 이혼은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그 이유를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재력가셨으니까요. 젊은 시절에 공사용 장갑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해서 떼돈을 버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속내에는 재산 상속까지도 염두에 두는 것 같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두 분이 혼인 관계이시기 때문에 만약 남편이 죽으면 그 많은 돈이 전부 아들에게 갈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의 그 추측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있죠.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도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얼굴도 모르는 두 분의 따님이 찾아와서는 재산을 달라고 한다면 법적으로는 3명이 똑같이 나눠야 한다는 걸 어머니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과연 우리 시아버지가 만났다 하면 싸우고 부딪히는 의붓자식인 우리 남편한테 그 많은 재산을 주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사이가 안 좋아서 절대로 재산을 몽땅 남겨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건 오로지 시어머니의 기대일 뿐이었죠. 어찌됐든 안타깝게도 시어머니는 그런 희망 때문에 이혼을 안 하고 참고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 참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너무 존경스럽기도 했죠. 요즘 세상에 누가 자식을 위해서 참고 살겠습니까? 그것도 맞으면서요. 저라면 당장 집을 뛰쳐나갔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막대하시는 시아버지께서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손주를 얻었을 때였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될 정도로 우시더라고요. 자기 애들이 생각이 나서 그런 건지 만감이 교차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는 지금도 끔찍이 잘해주십니다. 물론 우리 아들도 워낙 귀여운 짓을 많이 하죠. 할아버지가 예뻐하다 보니 어떨 때는 아빠보다도 할아버지를 좋아할 때가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 왜 진작에 본인의 아이들한테는 저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셨을까 안타까워지더군요. 손자한테 하는 만큼만 시어머니나 남편한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죠. 왜 이렇게 사람마다 대하는 태도가 극과 극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 덕분에 집안에는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동안은 시어머니와 다투는 일도 줄었습니다. 내일 모레면 70이라는 말을 자주 하시기도 하셨고 재산 분할 얘기도 가끔 먼저 꺼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가 좀 달라지는가 싶었죠. 근데 얼마 안 가 저희의 추측은 보기 좋게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요즘 이상한 데 관심을 쏟고 계시더군요. 그건 바로 며느리인 저였습니다. 어느 날인가 아들을 시어머니한테 맡겼더니 저한테 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애 엄마가 나가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애를 이 집 저 집 맡기고 다니냐. 누가 너 보고 돈을 벌래? 내가 그 월급만큼 용돈 줄 테니까 그런 일 그만하고 살림이나 해라. 우리 지훈이 하나만 잘 키워도 모자랄 판에 남자들이랑 히히낙낙거리면서 일을 해. 나는 절대 그런 걸 못 보니까 내 말 들어. 알았냐? 아버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언제 남자들하고 희희낙낙거렸다고 그러세요. 그건 오해세요. 그냥 고객들이고 빌라 보러 온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저 돈 때문에 이 일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져서 이 일 배우려고 제가 일부러 뛰어든 거라고요. 아버님도 저를 너무 색안경 끼고 보시지만 말아주세요. 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시아버지는 저를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애아빠를 놔두고 바람필 여자처럼 보였나? 저는 오해할 만한 행동은 절대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시아버지의 의심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저와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의 충격적인 제보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분양 대행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축 빌라를 분양하는 건데 하나만 팔아도 꽤나 돈이 남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제 말이 그겁니다. 근데 저희 시아버지는 제가 못마땅하신 거더군요. 남자 고객들과 대면해야 한다는 그 자체를 의심하신 것입니다. 글쎄, 제가 없을 때 사무실에 와서는 직원들한테 이리저리 캐묻고 갔다더군요. 이건 좀 선을 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직장까지 침범하시다니 그건 제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위처증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한 것 같더라고요. 나래씨, 좀 피곤하겠다. 시아버지가 장난 아닌 것 같던데? 대표님한테 나래씨 남자 고객이랑 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갔대요. 그게 말이 돼?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팔아야 되는데 뭐 골라서 팔라는 거야? 진짜요? 저희 시아버지가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아니라고 했는데도 왜 그렇게 의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작 우리 남편은 나한테 신경도 안 쓰는데 왜 시아버지가 나서서 우리 부부 사이를 망치려고 드는지. 전 사무실에서 창피해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대표님까지 찾아가서 남자 손님을 맞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손주를 그렇게 예뻐한다면서 어린이집도 직접 등원시켜주시고 자기 핏줄 잘못되면 안 되니까 며느리 단속하는 건가? 근데 더 쇼킹한 게 있어. 말해도 돼? 대표님이 시아버지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은 것 같더래. 그래서 한참 동안 누구였는지를 계속 생각했는데 나중에 머릿속을 스치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근처에서 비슷한 사람을 봤는데 그게 글쎄 그날 찾아온 시아버지 얼굴이었다잖아. 소름 돋지. 전 직원분의 말에 어이가 없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만나는 남자 고객들이 얼마나 된다고 의심을 하시다니, 게다가 제 주변을 빙빙 배회하고 있었다는 그 말을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자를 예뻐하는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바람이 나서 우리 가족이 해체라도 될까봐 걱정하시는 걸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추측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걱정을 사서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더군요. 저는 그날 밤 그대로는 가만 놔둘 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창피해서 회사를 다닐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시아버지가 분양 사무실로 찾아왔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제발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잘 설득을 해달라고 말이죠. 근데 저희 남편은 제 말을 듣고는 화를 내면서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아버지가 무슨 권리로 우리 아내 일에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같은 줄 아세요? 다 그렇게 바람 피워서 가정 해체되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직장까지 찾아가서 횡포를 놓으시면 어떡합니까? 왜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아버지도 이제 늙었는데 그러면 좀 연세에 맞게 행동하셔야죠. 이게 웬 주책이에요? 아니 노망 나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험한 말 듣기 싫으시면 절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아셨어요? 남편은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이나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댔습니다. 저는 행여나 두 사람 사이가 완전히 멀어지기라도 할까봐 조마조마하게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죠. 그래도 마음 한켠에서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왜 저를 의심하시는지 찾아가서 따져 묻고 싶었던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죠. 이대로 시아버지의 행동이 잠잠해졌으면 좋으련만.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는 절망스러웠습니다. 일을 마치고 시댁에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글쎄 시어머니 얼굴이 파랗게 멍이 들어있더군요. 제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작은 체구의 시어머니를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또 손을 대신 걸까요? 저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또 이게 뭐예요? 혹시 또 맞으신 거예요? 진짜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아니 도대체 이번엔 무슨 일인 거예요? 왜 때리신 거냐고요? 정말 아버님은 나이를 어디로 드셨는지. 아니야, 난 괜찮아.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너희들은 그냥 모른 척 해라. 이러다 나이 들고 힘 없어지는 날이 오겠지. 뭐 어쩌겠니? 너무 신경 쓸 거 없다.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잘 살면 되는 거야. 알았지? 저는 기력이 없는 와중에도 우리 아들을 돌봐주고 계셨던 시어머니를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셔도 되고 이혼하고 혼자서 편하게 사셔도 되는데 왜 그런 결단을 내리시지 못하는지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 어제는 남편하고 시아버지가 저 때문에 전화통화로 대판 싸웠었기 때문이었죠. 어머니, 혹시 저희 때문에 싸우신 거예요? 저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니, 저희 때문에 어머니 때리신 거예요? 난 그냥 직장 나가서 일하는 것뿐인데 왜 그런 걸로 어머니를 때리시는 거예요? 정말 속상해서 미치겠네요.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애아빠한테 괜한 말을 해서 이런 사달이 났으니. 제 말에 시어머니는 가만히 눈을 감으시더군요. 그리곤 침대로 가셔서 조용히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아마도 제 말이 다 맞는 것 같더군요. 자기한테 대든 남편이 어머님의 자식인데다 며느리가 남자들이나 만나고 다니는데 단속을 못했다면서 때리셨나 보더군요. 저는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있던 시어머니가 왜 맞아야 하는 건지요. 차라리 제가 맞는 게 속이 후련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누워있는 안방에서도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저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개라도 해놓고 갈 참으로 부엌에서 이것저것 야채들을 꺼내놓았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럴 필요 없다면서 굳이 제 손을 이끌고 집에 가라면서 내쫓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속상한 마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발걸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라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 집을 나오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극구 사양을 하셨죠. 그냥 참고 살면 된다고요. 그렇게 아들의 손을 붙잡고 집으로 가는데 아들이 또 속상한 말을 하더군요. 엄마, 울지 마. 엄마가 울면 내가 속상하단 말이야. 진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때린 거야?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말해 놓을게. 알았지? 안 그래도 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말하는 거 듣고 나 막 울었단 말이야. 미안해. 이제 엄마 안 울게. 속상해서 그랬어. 미안해. 근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길래 울었어? 자식 교육 잘하라고 뭐라고 하면서 아들 며느리 다 말을 안 듣는다고. 할머니가 자기한테는 그런 말 해도 되는데 아들 며느리한테는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엄청 화를 내셨어.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결국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 예상이 맞더군요. 시어머니는 저희 때문에 맞으신 거였어요. 이제는 하다 못해서 며느리 교육을 못 시켰다고 맞으시다니 시어머니가 너무 가엽게 느껴지더군요. 근데 그 이야기를 또 남편한테 했다가는 또 악순환이 될 것 같아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저는 다음 날 아들 핑계로 다시 시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라도 가야 한다고 설득했죠. 저요, 속으로는 그런 증거를 다 모아넣어야 한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위자료라도 받을 테니까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 고집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갔다가 소문이 나면 우리한테 좋을 게 없다나 뭐라나요. 어머니, 저희가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편하셔야죠. 이 진단서들 다 모아놓으셔야 나중에 증거가 된다니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네? 어머니가 행복해야 저희도 행복해요. 그런 말 마라. 나는 충분히 행복해. 니들 다 안정적으로 살고 우리 착한 손주 얼굴 보면 걱정 같은 거 싹 사라진다니까. 진짜야. 그리고 막말로 이혼하면 이 많은 재산들 누구한테 가겠니? 딴 여자 만나서 다 거기 주겠지. 우리한테 한 푼이라도 주겠어? 난 걱정 마라. 안 그래도 네 시아버지가 요즘 변호사 만나고 다니면서 상속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고 다닌다더라. 내가 그래서 넌지시 말했어. 미국에 있든 제주도에 있든 그 딸들한테는 하나도 주지 말라고. 아무리 부모가 이혼했다 해도 자식들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데 그게 자식이냐고. 그러니까 니들은 못 듣고 못 본 척하고 살아. 그러면 이 재산들 다 니들 거 되니까. 알았지?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유류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자녀분들에게도 일정 정도의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흥분해 있는 저를 위로해주면서 다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참 답답하더군요. 며칠 동안 고민만 하다가 저는 친구 소개로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님의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죠. 근데 역시나 제 예상이 맞더군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차라리 지금 이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는
변호사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차피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거라면 지금 이혼을 해야 몸과 정신 건강에 좋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변호사님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말처럼 쉽게 되면 좋게요. 그 시아버님이 이혼을 안 해주면 끝일걸요. 지금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도 없으시다면서요. 그러니 시아버지가 이혼을 안 해주실 가능성이 커요. 결정적인 것들이 없으면 법정에서도 이혼 안 시켜주고요. 전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궈야 했습니다. 역시나 저희 시아버지는 절대 이혼을 먼저 해줄 양반이 아니었죠.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하니 절대 자기한테는 잘못이 없다고 맞소송까지 가실 분이셨습니다. 그러고도 남을 뿐이셨죠. 그러니 만에 하나 소송 같은 걸 먼저 걸었다가 잘못되면 더 손해를 볼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소송에서도 지고 시어머니는 평생 시아버지한테 재산도 못 받으시면서 맞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잘못 접근했다가는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 시어머니의 이혼을 도와드릴 수가 없더군요. 전 그렇게 변호사와의 면담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는 참 부지런하셨어요. 여전히 제가 다니는 분양 사무실 근처를 배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만약 남자 고객과 대화를 나누기라도 하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잔소리를 하셨고, 그런 날이면 시어머니를 때리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끔찍한 나날이었죠. 제가 일을 그만둬야 이런 의심을 거두실 건지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인가 저는 아이를 데리러 시댁으로 갔다가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느 날처럼 아들의 손을 잡고 오늘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제잘제잘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우리 아들이 할아버지가 오늘은 화를 안 냈다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오늘은 할아버지가 완전 예쁜 이모를 데려왔던데? 그래서 나 오늘 엄청 서운했어. 나보다 그 이모를 예뻐하는 것 같아서.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이모를 데리고 왔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지훈아, 그 이모 얼굴이 어땠어? 할아버지랑 닮았어? 전 그 순간 걸음을 멈추고 아들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이모라면 혹시 미국과 제주도에 있다던 시아버지의 딸들을 말하는 걸까요? 연락도 안 하고 산다는 그 이모들이 어떻게 유치원까지 왔을까요? 아니, 이모가 아니라 고모 아닌가요? 그 순간 고모를 이모라고 부르라고 한 것도 좀 이상하더군요. 아니, 하나도 안 닮았지. 어떻게 할아버지랑 닮아? 그 이모가 할아버지한테 사장님 그러던데? 내가 할머니라고 부르니까 이모라고 부르라고 해서 이모라고 한 거야. 근데 할아버지가 그 이모한테 하는 만큼만 할머니한테 잘해주면 좋을 텐데. 그래서 기분이 좀 나빴었어. 저는 아들의 얘기를 듣고 그제야 감이 오더라고요. 이모라고 부르라고 해서 이모라고 불렀다는 그 말도 그렇고 엄청 잘해줬다는 말도 그렇고 어딘지 모르게 시아버지가 의심스럽더군요. 그렇게 위처증이 심한 양반이 설마 젊은 여자랑 바람이나 피우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말이죠. 손자 하원할 때 같이 데리고 간 거면 뭔가 틀림없이 심각한 사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얼마 안 가 저는 시아버지가 그토록 원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분양사무소 업무가 끝나게 되면서 집에서 쉬게 된 거죠. 다른 빌라에 분양건이 생기면 다시 일을 하게 돼서 그때까지는 여유가 생겼는데 저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은밀한 작업을 시작할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건 바로 시어머니 이혼시키기 프로젝트였습니다. 행여나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저보고 당돌하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아버지한테 여자까지 생겼다는 의심이 들었기에 더 이상 시어머니가 맞고 살게 놔둘 수는 없다고 판단했고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일단 남편을 설득시켰습니다. 이혼? 아유, 말도 마. 여보도 알잖아. 내가 그동안 엄마 이혼시키려고 노력한 거. 근데 여러 번 설득했는데 우리 엄마 고집이 장난이 아니야. 재산 때문에 그동안 참고 산 세월이 얼만데 이제 와서 이혼하시려고 하실까? 게다가 아버지가 이혼 도장 찍어줄 것 같아? 결국 재산도 안 남겨주고 내쫓으실걸? 그러고도 남을 양반이니까. 여보, 그러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해야 돼. 생각해봐봐. 재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혼하는 게 남는 거라니까? 그리고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말을 안 한 게 있는데 글쎄, 아버님한테 여자가 있는 것 같아. 우리 지훈이 어린이집에도 데리러 오셨었대. 깜짝 놀랐지. 그니까 그걸 가지고 시아버지 합의 이혼시키거나 안 되면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그동안 가정폭력도 심했잖아. 어머님 이렇게 계속 맞고 살게 할 거야? 제 말에 남편은 얼굴이 빨갛게 상기될 정도로 화를 냈습니다. 시아버지한테 여자가 생겼다는 그 부분 때문이었죠. 이건 시어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시는 거였고 나중에 혹시 그 여자한테 시아버지의 전 재산이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저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보라고 말하더군요. 어떻게 하면 어머님을 이혼시키고 재산까지 가져올 수 있는지 말이에요. 여보, 잘 들어봐. 내 계획은 일단 시아버지의 그 여자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는 거고 그게 확실해지면 어머니 그동안 폭력 당하셨던 증거를 모으는 거야. 주변 사람들한테 증인도 서달라고 할 거고 그리고 그 여자 가족도 찾아가서 협박할 거야. 시아버지 주변 사람들한테도 찾아가서 시아버지에 대한 악행을 다 소문낼 거고 그래서 재산의 절반을 3분의 1을 요구할 거고 저와 남편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면서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계획을 실천했죠. 일단 지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흥신소를 찾아갔어요. 듣던 대로 비용이 좀 비싸더군요. 그래도 맡겼습니다. 근데 흥신소 직원들이 시아버지의 연세를 들으시더니 웃으시더군요. 이른이 되셨는데 기력이 좋으신가 보다 하시면서요. 민망한 일이었죠. 그래도 저는 기분이 나쁘긴커녕 잘 부탁드린다고 말한 뒤 그 흥신소를 나왔습니다. 막상 일은 저질렀는데 한동안은 정말 밤마다 기도를 하게 되더군요. 제발 시아버지한테 여자가 없었으면 하고 말이죠. 불륜은 배우자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것이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며칠도 되지 않아서 그 흥신소 직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사모님, 흥신소예요. 제가 너무 빨리 연락드렸나요? 글쎄, 워낙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계셔서 저희가 아주 돈을 거저 벌게 생겼어요. 근데 시아버님이 여자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헷갈리긴 했는데 여사님께서 꽤 골치 아프실 만한 분들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겠어요? 저는 흥신소 직원의 비아냥을 들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이런저런 증거를 다 확보했다니 게다가 여자가 한둘이 아니라뇨. 저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은행으로 가서 흥신소에 줄 돈을 뽑았습니다. 현금이 좋다고 해서 현금으로 들고 가서 사진을 받아올 참이었죠. 그러는 와중에도 심장이 벌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불러서 같이 흥신소로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도착하자 흥신소 직원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에게 서류 봉투를 내밀더군요. 원본까지 넣어뒀다면서요. 저희도 아무 말 없이 돈을 건네고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는 바로 확인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죠. 쪽팔려서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야죠. 그런 저희를 보면서 흥신소 직원이 마중을 해주더군요. 아유, 집에 가서 좋은 구경들 하시고 우리가 AS도 확실히 해주니까 더 도와드릴 거 있으면 말씀 좀 하세요. 아셨죠? 저희는 기분이 나빠서 얼른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런 싸구려로 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화를 참았습니다. 일단 그 사진들을 확인해 보는 게 우선이었죠.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해서도 저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손도 씻지 않고 바로 식탁으로 가서 둘이 앉았습니다. 마치 폭탄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서류 봉투를 열어보지도 못하고 말이죠. 저 안에 더러운 사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침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흥신소 직원들의 알 수 없이 저희를 얕보는 그 눈빛들도 떠올랐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눈빛을 교환했고 한참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참다 못해서 남편이 먼저 입을 열더군요. 그 서류 봉투를 열어서 사진을 반반씩 나눠서 살펴보자고요. 그런데 1분도 되지 않아 저희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손을 벌벌 떨면서 그 사진들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우리 아버님 이제 일은 아니야? 어머, 기운도 팔팔하시다. 이걸 진짜 웃어야 하는 거야, 말아야 하는 거야. 거긴 여자가 몇 명이야? 내가 쭉 봤는데 내 쪽 사진에서만 여자가 둘이야. 여보, 우리 그동안 엄청 잘못 산 것 같아. 그래도 나는 아버지라고 믿으면서 살았는데 이거 완전 남봉꾼이잖아. 그 나이 먹고 매일 호텔에 모텔에. 대단하다. 저희는 두 눈을 의심하면서 그 사진 속 여자들을 분류했습니다. 기가 막혔죠. 여자분들이 대부분 파마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비슷비슷해 보였습니다.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노인분들이 늙음하게 바람이 나셨나? 아님 술집 여자들인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하나도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발가벗고 있는 두 남녀의 모습이 너무 더럽기만 했으니까요. 그렇게 여자들을 분류해놓고 저희는 다시 그 사진들을 봉투에 고이 접어 넣었습니다. 남편은 냉장고에서 빈속에 소주를 마셨고 저 또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남편 옆에 가만히 앉아만 있었죠. 저희는 이성을 잃지 않기 위해 그 다음의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그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그래야 시어머니께서도 이혼을 결심하실 것 같았으니까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저희도 너무 놀라서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해드릴 게 없어요. 이러고도 아버님이랑 살고 싶으신 건 아니시죠? 이제는 저희만 믿고 따르세요. 저희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아셨죠? 며느라, 내가 네 마음은 이해한다만 내가 이런다고 이혼하지는 않아. 내가 그동안 이 양반 여자 있는 거 몰랐겠니? 근데 이제서 이혼하면 그 여자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라니까. 니들이 이렇게 화내는 건 이해한다만 난 그냥 이대로 살고 싶구나. 저는 시어머니의 대답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따로 살고 있는 저희는 잘 몰랐지만 아마도 시어머니는 그동안 짐작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가끔씩 밤에 나가서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았다고 시어머니는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며느리인 저에게 털어놓기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짠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남편하고 어떻게 살아요? 여자가 한둘이 아니었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뭘 걱정하시는지 아는데 재산 때문에 이혼 못하시는 거잖아요. 어머니, 이런다고 이 재산들 애아빠한테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시아버지가 어떤 분이신데요? 막말로 그 여자들한테 이 재산들 다 뺏기면 어떡해요? 자, 보세요. 이거 아버지한테 있는 변두리 땅인데 벌써 어떤 여자한테 넘겼다니까요? 그러다가 진짜 만약에 이 중에 누가 임신이라도 하면 어떡하시게요? 그럼 자기 핏줄한테 물려주지 않겠어요? 그니까 어머니, 제발 이혼하세요. 그래야 지금이라도 재산 분할받고 어머니 행복하게 사세요. 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설득에 설득을 거듭했습니다. 제 말이 뭐가 틀린 게 있나요? 나이 70이라고 임신이 안 되리라는 보장이 있던가요? 우리가 확인한 사진들만 봐도 시아버지가 보통은 아니신 것 같았는데요. 게다가 이미 여자들한테 재산을 조금씩 나눠준 게 있으시니 혹시 임신 중절을 시켰을지도 모른다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안 그럼 그 여자한테 땅을 왜 줬겠습니까? 저의 이런저런 얘기를 가만히 들으시더니 결국 저희 시어머니는 절망스런 표정으로 펑펑 우시더군요. 시어머니가 가슴을 손으로 치대면서 우시는데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울기만 하신 시어머니는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시더니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니, 잘 결정하셨어요. 이제 저희만 믿으세요. 아셨죠?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요. 저는 바로 다음 날 시어머니를 모시고 지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간 사정을 다 얘기하고 진단서를 부탁드렸죠. 타박상이라는 게 고작 해봤자 몇 주밖에 나오지 않더군요. 근데 그걸 조금 더 많이 해달라고 해서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한 방이 더 있어야 했죠. 시아버지 같은 사람이라면 뻔뻔하게 나올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죠. 그 사진이 어디서 났냐면서 행패를 부릴 거고요. 한참 동안 골똘히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저는 다시 흥신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 생각이었죠. 저는 시아버지를 단단히 망신시키고 싶었습니다. 제가 돈 더 드릴게요. 저희 시아버지가 여자랑 들어가는 거 발견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저희가 찾아가서 바로 제대로 된 망신을 시키려고요. 그래야지 정신을 차릴 것 같아서요. 근데 제 말에 흥신소 직원은 허허허 웃으시더군요. 그건 너무 쉬운 일이니까 본인들이 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말이죠. 아마 차를 타고 조금만 미행을 하시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나 뭐라나요. 전 그 얘기를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리가 차를 준비해야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낮이든 밤이든 미행을 하면 금방 현장을 잡을 수 있다는 말을 듣는데 너무 치욕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남편과 나눈 뒤 시간을 맞춰서 낮 시간에 움직이기로 했어요. 시아버지가 자주 만나시는 여자분은 대략 2분, 한 분은 밤에 만났고 한 분은 낮에 만났죠. 밤에 만나시는 분은 업소분이셨고 낮에 만나시는 분은 유부녀인 것 같았습니다. 돈 냄새를 맡고 움직이는 건지 여자들은 도대체 우리 시아버지 같은 늙은 남자가 뭐가 좋다고 만나는 걸까요? 같은 여자로서 정말 한심하기만 했죠. 어쩌면 시아버지의 위처증은 그런 자신의 행동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모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흥신소가 자신만만하게 조언했던 대로 미행을 감행했습니다. 렌터카 한 대를 빌려서 움직였죠. 누군가 따라온다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흔한 차량으로 말입니다. 근데요, 정말 아니나 다를까 낮 시간인데도 시아버지는 집에서 나오시더니 근처 모텔로 가더군요. 전 그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불륜에 대한 죄책감이라고는 없는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표정도 너무 태연했고 너무 가까운 곳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으니 저희가 더 놀랄 수밖에요. 그렇게 시아버지가 모텔 안으로 사라지고 나서도 저희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랑 갔는지는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만약 올라갔는데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차에서 잠깐 더 기다렸죠. 그런데 어디선가 본 듯한 여자분이 모텔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여자는 바로 우리가 사진에서 봤던 벗은 몸으로 거실을 활보하고 있던 사진 속 여자였습니다. 불륜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걸까요? 왜들 이렇게 당당하죠? 그러니 옆 건물에서 훤히 다 보이는 것도 까맣게 모르겠죠. 어찌됐든 태연하게 그 여자도 그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뜯어질 정도로 화를 참고 있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드라마에서 보던 것과는 다르게 막상 그 안으로 들어가려니 발걸음이 움직여지지가 않더군요. 저희는 한동안 차 안에서 가만히 숨을 죽이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충격적이었죠. 자신의 어머니가 그동안 맞았던 것만 생각해도 혈압이 오르는데 여자까지 있다니. 저는 남편이 마음의 준비가 다 됐다고 했을 때 그곳으로 올라갈 생각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 그냥 다음에 올까? 당신 안색이 너무 안 좋네. 당신이 너무 힘들면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난 당신 힘들어지는 거 원치 않아. 저는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일 고통스러운 건 남편이었죠. 아니야, 여보. 여기까지 왔는데 가봐야지. 눈앞에서 그 연놈들을 다 망신 나야지. 안 그래? 엄마 생각해서라도 마음 약해지면 안 되겠다. 이제 가자. 그렇게 남편은 눈물을 닦고 운동화 끈을 조였습니다. 마음이 힘들었을 텐데 그걸 다 이겨낼 결심이 선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게 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었기에 저희는 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모텔 로비를 지키는 분에게 돈을 건네고 방금 전에 올라간 여자분의 호시를 어렵지 않게 알아내었죠. 사정을 구구절절 다 설명하지 않아도 척하면 척이더군요. 다들 그렇게 불륜 현장을 잡는 거였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직원이 말해준 501호로 저희는 향했습니다. 빨간색 카펫을 밟으면서 저희는 시아버지와 그 여자가 있을 방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곤 망설임 없이 저희는 문을 두드렸죠. 주문하신 음식 배달 왔어요. 남편은 그런 건 어디서 생각을 했는지 문을 콕콕 두드리더군요. 그 안에서 과연 문을 열어주기나 할까 걱정이 됐고 잘못되면 어쩌나 싶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 걱정과는 다르게 문이 스르르 열리더군요. 니들 여기 무슨 일이야? 아이 뭐야? 어? 아이 왜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저희는 깜짝 놀란 시아버지를 밀치고 침대가 있는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안에서는 비릿한 썩은 냄새가 났어요. 술병도 여러 병 있더군요. 역시나 침대에는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반쯤 취해 있는 여자는 저희 보고 누구냐면서 화를 냈죠. 쪽팔린 줄도 모르는지. 언뜻 보기에는 나이가 많아 보이기도 했고 젊어 보이기도 했지만 그 순간 그 여자를 보니 정말 혈압이 오르더군요. 시어머니는 주름 시술이니 리프팅이니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 여자는 얼굴 곳곳에 성형한 듯 얼굴이 탱탱했고 고가의 목걸이와 귀걸이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와중에 뱃살은 축 처져 있는데 말입니다. 저희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 당신 누구냐고 따지고 싶었어요. 근데 그 순간 저와 남편을 막아선 건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습니다. 니들 뭐야? 아 여기 어떻게 온 거냐? 어? 아이 나가. 당장 나가지 못해? 나 지금 당장 경찰 부를 거야. 알았어? 시아버지는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샤워 가운을 겨우 걸치고 있는 꼴이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나이 처먹고 이러고 싶으세요, 네? 당신이 사람이기나 해요? 우리 엄마한테는 그 몹쓸 짓들 다 했으면서 여기선 여자들하고 놀아나고 있다니. 그것도 몇 명씩이나. 정말 당신들 쓰레기야. 다 가만 안 놔둘 거라고요. 남편은 말을 하다가 흥분을 참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제야 여자도 놀라서 이불 안으로 숨었고 시아버지는 남편을 말리면서 급기야는 무릎을 꿇더군요. 아이고 아들아. 아이 오해야 오해. 저 여자가 나를 꼬셔서 딱 한 번 온 거야. 아유 내가 진짜 이 나이 먹고 이런 짓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안하다 아들아. 아이 진짜 이 애비 용서해다오. 저는 시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나 뻔뻔하다니. 뭐? 이번이 처음이라고?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군요. 근데 그 순간 더 놀라운 건 그 둘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뭐? 영감탱이가 미쳤어? 누가 누굴 꼬셔? 와, 나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거야? 나 당장 경찰서 가서 신고할 거야. 저 영감탱이가 내 몸을 만졌다고. 이후 어이가 없게도 두 사람의 언쟁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누가 누구를 꼬셨는지 궁금하지도 않은데 정말 가관이었어요. 저기요, 댁들 사정은 하나도 궁금하지 않거든요. 그니까 경찰서로 가든지 말든지는 두 분이 알아서 하시고요. 어찌됐든 두 분이 불륜이신 거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어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게 다 무슨 짓입니까? 네? 더 이상 더러운 꼴 보기 싫으니까 깔끔하게 이혼하고 두 분이서 만나시든가요. 재산 분할 제대로 안 해주면, 안 그러면 저희는 이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불륜녀 할머니, 제가 이건 한마디 하고 갈게요. 다 늙어서 이러고 싶으세요? 아니, 좋다 그거예요. 늙어도 사랑의 감정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사람을 제대로 고르셔야죠. 저희 시아버지한테는 댁 말고도 4명의 여자가 더 있다니까요. 저와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그 모텔방을 걸어서 나왔습니다. 제 말에 그 할머니 불륜녀는 울고 불고 시아버지한테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정말 세기의 사랑 나셨더군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마자 남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말없이 울기만 했어요. 참 기가 막혔죠. 엄마가 행복하기만을 바랬기에 재혼할 때에도 못 믿어온 사람처럼 느껴져도 참았다는 남편. 근데 결말은 새드 엔딩이라니 참담한 심정일 것 같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참고 사는 엄마를 보는 게 그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전 남편의 등을 토닥거려 주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뒤 저는 다시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후 저희 쪽 변호사와 상의 후 저희는 재산 분할을 50% 받아내기로 했죠. 마음 같아서는 쪽박을 치게 만들고 싶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군요. 재산 기여분이 없다나 뭐라나요. 변호사는 저희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바람 피운 걸로 협박을 하거나 했다가는 명예훼손 같은 걸로 걸릴 수가 있으니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재산을 받아낼 수 있는 만큼 받아내서 깔끔하게 끝내라고요. 저희는 현실적인 조언을 받아들이고 시아버지와의 더러운 이 질긴 인연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만반의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시아버지에게 이혼을 하시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했다면서 시어머니한테 용서도 빌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 사탕발림에 넘어갈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라져 있었어요. 날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당신같이 더러운 사람하고 살 것 같아? 지금까지도 날 식모처럼 부리고 살았으면서 양심도 없는 양반 같으니 그 바람핀 것들이 당신 밥이라도 제대로 해줄 것 같아? 바보 같으니라고. 치매 걸려서 독거노인으로 굶어 죽어라. 이 썩을 놈아. 시어머니는 마지막이라는 말을 하면서 독하게 시아버지와의 인연을 끊어냈습니다. 예전과 180도 달라진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시아버지도 충격을 받은 듯 아무 소리 안 하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시어머니의 이혼을 결국 성사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과 제주도에 있다는 딸들과도 연락이 됐죠. 그런데 다들 시아버지 일이라면 정색을 하면서 모르는 사람 취급을 했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달라면서 저희에게 오히려 간곡히 부탁을 하더군요. 시아버지 재산은 준대도 안 받겠다면서요. 아마도 그 정도로 싫다는 표현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시아버지한테 받아낸 돈으로는 시어머니의 집을 장만해 드렸어요. 시아버지 연금도 절반 받는데 매달 생활비로 쓰고 계시죠.
지금은 한 달에 2번 가사 도우미도 부르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면서 즐겁게 살고 계십니다. 가끔 남자친구도 만드시는 것 같아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죠. 저희는 시어머니가 앞으로의 인생을 즐겁게 살기를 바랄 뿐이니까요.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